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 하나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막대한 돈은 과연 어디로 흐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시각자료와 함께 자본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 딱 들으면 굉장히 도발적이죠? 하지만 지정학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은 잠시 접어두고요. 오직 자본의 흐름, 즉 돈의 흐름이라는 렌즈 하나로만 이 가상 시나리오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시나리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계별로 그 파급 효과를 따라가 볼 건데요.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먼저 큰 그림, 즉 지정학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요. 그로 인한 첫 번째 물결인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 물결인 재건, 마지막으로 가장 깊고 넓게 퍼지는 세 번째 물결, 금융 분야로 자본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투자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중요한 경고까지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정학적 시나리오, 그리고 그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러분, 베네수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자원이 가득 찬 보물상자인데 그 자물쇠가 완전히 고장나서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된 이 역설적인 상황. 바로 이게 미국에게는 에너지 안보와 남미 지역의 영향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전략적 카드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시나리오에서 말하는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무슨 탱크를 앞세워서 직접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구시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친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 자연스럽게 제재가 풀리면서 미국의 경제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는 일종의 경제적 통합 모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결이 밀려옵니다. 바로 에너지 분야죠. 누가 가장 먼저 이득을 볼까요? 국가가 안정된다는 신호가 딱 보이자마자 정말 댐이 터지듯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대한 규모로 움직이는 돈은 뭐다? 바로 에너지 자본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석유 기업들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기업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예를 들면 엑슨모빌, 티커로는 XOM이죠. 대규모 탐사하고 생산하는 데는 최고고요. 또 쉐브론, CVX, 이 쉐브론 같은 경우는 이미 베네수엘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생산을 재개하고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국제 유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 그 자체만 예전 수준으로 회복시켜도 이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에너지를 확보했으니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재건, 즉 그 자원을 캐내고 실현화를 필수 인프라를 까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물결의 주역은 바로 이런 기업들, 플로어, 티커는 FLR이고요. 또 에이콤, ACM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그냥 아파트 짓는 그런 건설사가 아니에요. 전쟁이나 재난 이후의 복구 사업에 특화된 그런 초대형 글로벌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이 문장이 이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들은 위험한 곳에서 돈을 법니다. 근데 어떻게? 미 정부나 국제기구랑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정부가 막아주고 자기들은 안정적으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네 번째, 이제 가장 깊고 넓은 세 번째 물결이 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전체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가장 근본적인 변화냐면요. 말 그대로 한 국가의 혈관이란 신경망을 싹 다 갈아 끼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것부터 기업금융,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결제까지 모든 돈의 흐름이 달러 기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닌 거죠. 여기서 기회를 잡는 건 JP모건, 티커 JPM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이나 우리가 매일 쓰는 비자, 마스터카드, 티커로는 VMA죠. 이런 결제회사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서 베네수엘라의 국가부채를 다시 설계하고 디지털 결제망을 새로 까는 등 국가경제 운영체제, OS를 새로 설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경고 메시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개별 주식 대신에 관련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첫 번째 물결, 에너지는 XLE라는 ETF가 있고요. 두 번째 물결인 인프라는 PAIF,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안정과 국방에는 ITA 같은 ETF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티커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건 만약에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아주 장기적인 지정학적 시나리오 분석일 뿐입니다. 절대로 내일 당장 이 주식 사세요 하는 그런 단기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돈을 버는 쪽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그 판 자체, 즉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과연 누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